911 location of your emergency. Something is happening. Something happened in our house. We don't know what. What i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1122. And tell me exactly what's going on. One of the roommates has passed out, and she was drunk last night, and she's not waking up. Okay. Oh, and they saw some man in their house last night. Yeah. She's not well. What's wrong? She's not waking up.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주 모스크바. 정보 직전 910일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악몽은 새벽녘에 시작되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 대한 신고였지만 조용한 벽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온 나라를 경악시킨 피비린나의 나는 학살이었다. 살아남은 룸메이트는 공황과 혼란에 빠져 방금 막 가면을 쓴 남자가 집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밤에 칼에 찔려 죽은 4사람을 안고서였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작고 조용한 마을 모스크바. 대학 생활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작은 노천 카페, 아이다호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 그리고 가을 단풍으로 뒤덮인 거리. 이 모든 것이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낸다. 하지만 2022년 11월 어느 날 아침까지는 캠퍼스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킹스트리트 1122 번지의 3층짜리 집에는 6명의 어린 학생들이 살고 있었다. 그곳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숙한 임대주택이었다. 친절하고 활기차며 친구들이 자주 어울리는 곳이었다. 그곳에 살았던 6명 중 4명은 충격적인 사건 이후 다시는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 21세의 케일리 곤칼베스는 교양학 전공 4학년이다. 똑똑하고 쾌활하며 동물을 좋아하는 그녀는 졸업 후 오스틴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케일리는 리더로서 친구들과 가깝고 학교 공동체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다. 역시 21세의 메디슨 모게는 어린 시절부터 케일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그들은 쿠르달렌에서 함께 자랐고 대학 진학을 위해 모스크바로 이사했습니다. 메디슨은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으며 자신의 광고 대행사를 차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두 소녀는 수업부터 파티까지 언제나 함께하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20세의 제나 커노들은 마케팅 3학년입니다. 그녀는 메디슨, 케일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친절한 제나는 사이좋게 지내기 쉽고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에단 채핀, 역시 20세의 산모은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입니다. 에단은 기숙사에 살지만 그날 밤은 여자친구 집에서 보냈습니다. 킹스트리트에 있는 그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젊은 시절 삶의 일부였습니다. 대학 파티, 스터디 그룹, 밤늦게까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까지 친구, 이웃, 가족 중 누구도 그 집이 하룻밤 사이에 미국을 충격에 빠뜨릴 살인사건의 중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고 재능이 넘치며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두 잔혹하게 이 세상에서 떠나갔고 가족과 사회에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평화에 익숙해 있던 작은 공동체에 그림자를 들이운 악몽입니다. 운명의 그 달 이전, 네 학생의 삶은 마치 평범한 일상처럼 이어졌습니다. 킹스트리트 1122 번지의 집에서 각자는 각자의 일정과 삶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정, 늦은 밤 식사, 그리고 새벽까지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케일리는 막 학업을 마치고 텍사스로 이사하여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모스크바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메디슨을 만나 함께했던 옛 시절에 작별 인사를 합니다. 메디슨은 졸업 준비로 바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두 소녀는 소셜미디어에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리며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옥상에 앉아 모스크바의 석양을 바라보는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합니다. 자나와 에다는 젊고 활기찬 커플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귄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에다는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자나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하우스메이트들과도 쉽게 친해집니다. 학교 농구 경기에 가고 함께 요리하고 소셜미디어에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즐깁니다. 대학 시절의 젊은 연인들이 흔히 그렇듯 순수하고 장난기 넘치는 관계였습니다. 주말은 보통 집에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밤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에단과 자나는 시그마카이 남학생 사교 클럽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메디슨과 케일리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단골 술집인 코너 클럽에 갔습니다. 그 후 늦게까지 놀 때면 꼭 들르는 푸드트럭에 들렀습니다. 아무도 그날 밤이 다른 어느 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마지막으로 해를 볼 날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미소, 짧은 영상, 집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이 모든 것은 한때 이 세상에 그토록 생생하게 존재했던 어린 학생들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에 닥친 죽음의 침묵, 도시가 결코 잊지 못할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밤,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의 평범한 주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술집은 붐비고 기숙사와 홈파티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주말에도 작은 마을은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에단, 제나, 메디슨, 케이리 4명의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녁을 시작하지만 오늘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에단과 제나는 저녁 8시쯤 집을 나서 에단이 소속된 시그마 카이 동아리의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는 친구들과 음악, 웃음으로 활기찼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9시경까지 파티에 있다가 11월 13일 새벽 1시 45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평소와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CCTV에는 두 사람이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메디슨과 케일리는 음식을 장본 후 차량 호출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새벽 1시 56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는 두 소녀가 긴장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킹로드 1122 번지의 문이 마지막으로 닫혔습니다. 한편 메디슨과 케일리는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코너 클럽바에서 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10시경에 도착하여 새벽 1시 30분까지 머물렀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술집을 나온 두 소녀는 푸드트럭인 그럽트럭, 귤럽트럭에 들렀습니다.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음식을 사려고 줄을 서서 서빙 직원과 다른 학생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 두 사람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돌아온 후 그들과 함께 당시 집에 남은 2명의 룸메이트, 즉 살아남은 두 사람은 각자 방에 있었고 별다른 가만 이상 징후는 없었다. 한 명은 나중에 새벽 4시쯤 작은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증언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들을 만큼은 아니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쓴 키 큰 남자가 그녀를 지나 집 뒤편 미닫이 문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어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렸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4시에서 4시 25분 사이가 비극의 발생 시간으로 확정되었다. 겨울밤 온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낯선 사람이 킹로드 1122번지의 3층 집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다란 칼과 섬뜩한 살인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집 뒤편 1층 미닫이 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누군가 집에 그날 밤 3층 집에서는 비명소리도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있을 때는 종종 잠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볍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집의 구조를 미리 살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여러 개의 침실이 있는 이 집을 본 범인은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 단서를 통해 범인이 이전에도 범인을 추적했거나 집에 들어온 적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에단 채핀과 제나 커노들이 첫 번째 희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2층 제나의 방에 있었습니다. 현장의 정황은 몸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제나는 손에 부상을 입어 공격자를 물리치려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음을 시사합니다. 에단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즉사했습니다. 빠르고 단호한 공격이었지만 조용한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 커플을 살해한 후 범인은 3층으로 향했습니다. 메디슨 모건과 케일리 곰칼베스는 케일리가 방문했을 때처럼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두 소녀는 도망칠 틈도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상처는 잠결에 칼에 찔린 듯한 흔적을 남겼고 별다른 방해 기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케일리는 마치 자신이 주 공격 대상이었던 것처럼 더욱 잔혹하게 공격당했는데 이는 나중에 그녀의 가족이 사립조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소지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노트북, 지갑,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범인은 아래층에 사는 두 룸메이트에게 진실을 알릴 만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와 후드를 쓴 키 큰 남자 한 명만이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가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디슨과 케일리의 침대에서는 카바 군용칼에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 칼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범인의 신원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고 브라이언 코버거라는 이름이 밝혀지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 터였다. 그날 새벽 집안에는 여전히 섬뜩한 침묵이 감돌았다. 4명의 어린 학생들은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났고 범인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밤속으로 자취를 감췄다. 2022년 11월 13일 아침 킹로드 1122번지의 집은 여전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아래층에서 잠을 자던 2명의 생존 룸메이트는 친구들이 긴 밤을 보내고 아직 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늦게 잠에서 깼다. 그중 한 명이 친구들을 보러 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랐다. 한 친구가 전고가 되었는데도 깨어나지 않았고 몸에는 이상 징후가 있었다. 두 소녀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전 11시 58분 생존자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911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친구가 의식불명이고 반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마치 신고자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머뭇거리고 공황 상태에 빠진 듯한 어조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명도 아닌 4명의 심함의 희생자가 집 2층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화로운 대학 도시 모스크바는 역사상 전례 없는 악몽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집 2층에서 학생 4명의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강제 침입 흔적은 없었고 문과 창문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물건도 도난당하지 않아 강도 사건은 사실상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디슨과 케일리의 침대에서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바라고 적힌 검은색 칼집이었습니다. 이는 군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군용칼의 일종입니다. 부검 결과 4명의 피해자 모두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단과 제나는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깨어 있었고
저항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제나는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 당시 그녀가 깨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메디슨과 케일리는 더 많은 횟수의 칼에 찔렸으며 특히 케일리는 가슴과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통해 이 범죄가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저질러졌으며 개인적 또는 강박적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15,000건 이상의 제보를 수집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당시 현장 근처에서 목격된 흰색 현대 엘란트라를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워싱턴 주립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 학생인 브라이언 코버거의 소유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기록에 따르면 코버거는 살인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집 근처에서 여러 차례 목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코버거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칼, 마스크, 장갑 등 여러 증거품을 압수했습니다. 코버거는 2023년 1월 4일 아이다호주로 송환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코버거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른 용의자를 지목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칼집에서 채취한 DNA, 통화 기록, 그리고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코버거가 사건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5월 코버거는 1급 살인사건과 가중절도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8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형량, 유죄 판결 시 코버거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증거와 법적 절차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케일리, 메디슨, 제나, 그리고 이선, 네 어린 생명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들의 친척, 친구, 그리고 모스크바 공동체 전체의 가슴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찍지 못한 졸업사진, 나누지 못한 작별 인사, 이루지 못한 꿈은 그 3층 집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하나둘씩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견뎌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론과 언론, 그리고 긴 수사 과정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차갑고 법의학적 영상 속에서 더 이상 자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부모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이 사건은 가장 평화로운 곳에서도 생명의 연약함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경계와 공동체의 연대가 필수적임을 일깨워줍니다. 킹로드 1122 번지의 집은 2023년 말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는 벌어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자리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사람들이 꽃을 바치고 촛불을 밝히며 한때 그곳에서 미소 지었던 4명의 학생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의 고요함 속에서 정의의 속삭임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고통은 결국 누그러지겠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속삭임입니다.